안녕하세요. 이중길입니다. 오늘은 CP 등급 평가 신청 마지막 날인데요. 오늘까지 신청 마감해야 됩니다. 어, 뭐 제가 듣기로 많은 회사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가신청한 회사들이 결국은 오늘까지 다 신청할 것이니까 그 수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. 한이말 어, 뭐 최다 숫자 아닐까. 그러니까 등급평가 제도 이전부터 등급평가 제도 CP 등급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아마 최고 숫자일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늘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. 그래서 이 예전에 뭐 12여 개, 뭐 심지어 5개까지 회사 신청 기업 수가 기업 공공기관 포함해서요 수가 떨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비하면은 이제 그 상당히 등급 평가 자체에 에, 관심이 많이 쏠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다지 인센티브도 사실 그다지 뭐 높지 않아서 사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등급 평가를 받고자 하는 회사들은 뭐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인센티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. 그리고 또 그만큼 관심이 높은 기업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물론 이때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 공공기관 포함입니다. 관심이 높고 관심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아주 높은 기업들입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이 신청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. 뭐 예전에 제가 세미나 갔더니 최근에 뭐 저 등급 평가 신청한 기업들 평가 대부분 다 뭐 더블 A 이상이다 또는 A 이상이다 이렇게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좀 비판적인 생각이 담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만큼 관심이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해왔던 회사들 또 새로 도입하더라도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아주 강한 회사들이 신청을 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 등급 평가가 당연히 높아지고 등급 평가라는 게 상대 평가가 아니고 그 회사가 리스크에 대응하는 우리가 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갖춰져 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상대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큰뭐 이슈가 사실 내부적으로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개선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은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원래처럼 등급평가 기업 수가 아주 많아지면 그리고 그 인센티브 자체가 법률에 규정이 되고 그 내용이 가징금 감경 최고 20%까지 가능하다.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또 높아지게 될 겁니다. 뭐 국회에서나 또 언론에서나 여러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이 등급 평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더 높아지겠죠.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 별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이슈들이 부각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뭐 한 가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평가 제도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돼야 된다. 근데 이 얘기에도 전제가 있어요. 예, 근데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이슈도 많고 또 리소스도 많아서 많이 준비를 잘합니다. 일반적으로 전담팀의 수준도 높고 또 활동이 뭐랄까요? 뭐 아무도 리소스가 많다 보면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잘하고 있어요.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인력도 부족하고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금도 그 투입되는 예산도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. 높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되죠. 그런데 이 평가하는 위원들이 이 평가 기준이 똑같습니다. 그 무슨 말이냐면 지표는 다르지만 지표 숫자는 달라요. 지표 숫자가 다르다는 거 하나가 48개, 대기업이 48개면 중소중견기업은 40개, 또 공공기관은 47개, 뭐 이런 식으로 평가 지표 수는 다르지만 그 지표의 내용,
그리고 기준은, 평가 기준, 예, 가장 높은 트리플 A 기준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, 또 공공기관을 평가한다면 평가하는 위원들이 상대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하죠.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은 뭐랄까요? 중소중견기업의 비록 지표의 기준은 같더라도 점수를 부과할 때는 달리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구별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뭐 이것은 또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고 또 조금 먼저 좀 할 수 있는 거라면 업종의 특성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철강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가장 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철강 관련된 건 담합 사건이죠. 뭐 건설은 담합과 하도급이 가장 많고요. 일반 제조업은 당연히 뭐 하도급 사건들이 많고, 그다음에 대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는 이제 부당 지원 행위, 사익 편취 행위, 뭐 이런 것들. 그 외에도 표시 광고법 위반 행위, 약관 규제법 뭐 등등 해서 리스크의 범위나 그 정도가 아주 그 심각성 정도가 아주 많이 다 다른 거죠. 업종 따라. 같은 중소,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 따라 다를 수 있고요.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최소한 평가 신청을 한 기업들의 그 업종을 보고 사전에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물론 그 평가위원들 사전에 워크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충분히 또 설명도 해줘야 되고 평가하는 방법이나 왜냐하면 평가를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. 지금 한 뭐 5, 60명 가까이 새로 또 선임한다는데 예전에 보통 20명 정도 내외였다면 지금 60명이면 어디서 갑자기 전문가들이 뭐 소선할 일도 없고 당에서 하늘에서 떨어질 일도 없고 또 심지어는 예전에도 이미 평가위원들은 전문성보다는 좀 대표성이 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 중앙에서 참여를 했죠.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평가에 더욱더 뭐랄까요 좀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하는 그 업종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 좀 협회가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업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? 뭐 그 협회를 통해서라도 그 업종의 특성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는지를 보통 업계 일반적으로 협회 쪽에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뭐 주로 어떻게 하고 있다.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부족한 것도 볼 수도 있고 현재 수준에서는 여기서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. 물론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미흡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구나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같은 업종에 속한 회사들의 저 수준을 절대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이거 말고도 뭐 따져보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런 부분은 뭐 언제든지 비판해 주시고 제 얘기에 대해서 뭐 반론 제기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도 보면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. 좀 불완전한 얘기구나. 또는 어떨 때는 심지어는 뭐 약간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 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뭐 그런 것이고 또 시간상 뭐 스크립트 다 써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거든요. 언제든지 비판에 감사히 받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메시지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등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